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늘 보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캐나다의 이미지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석유와 광물이 풍부한 알버타주에서 캐나다 연방 탈퇴, 심지어는 미국 51번째 주로 편입이라는 이야기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는 캐나다에서 왜 이런 급진적인 목소리가 나올까요? 오늘은 알버타 분리주의 여론이 커지는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속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정치 지형은 전통적으로 동고서저, 즉 인구가 동부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총인구 4천만 명 중 동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두 곳에만 6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연방 수도도 동부에 있고 연방 의회의 의석수도 동부가 서부를 압도합니다. 이건 마치 한국의 수도권 집중처럼 인구가 많은 곳이 정치 권력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연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서부 지역, 특히 천연자원 산지인 알버타는 연방 정치 파워게임에서 늘 한 끗발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버타의 분리 독립 여론이 눈에 띄게 커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25년 캐나다 연방 총선 결과입니다.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10년 넘게 누적된 알버타 보수층의 정치적 좌절감이 폭발한 겁니다. 간단히 보자면 트럼프발 미케 관세 전쟁으로 반미, 반보수 정서가 확산됐고 자유당이 애국 코인을 타고 지지율이 급반등했으며 보수당은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정치적 실망감이 분리주의 시위에 기름을 부은 거죠. 하지만 평화로운 캐나다에서 선거 패배가 분리 독립까지 거론될 정도의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캐나다 연방 정부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무상 의료 등 사민주의적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재정 정책에서도 평준화 성향이 강합니다. 바로 균등 분배금 이퀄라이제이션 페이먼트 제도 때문인데요. 연방 정부가 거둔 세금을 병제적으로 어려운 주에 재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알버타와 같은 서부 자원 부자주들은 연방 정부의 세금을 엄청나게 납부하지만 정작 재분배는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샌드오일 채취로 인한 환경 부담은 우리 땅에서 감당하는데 거기서 나온 돈은 동부 놈들이 가져간다는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의 근원에는 바로 이 균등 분배금 제도가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다 국민연금 기여분의 40%가 알버타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연방 정부는 11%대라고 반박하는 등 재정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화석 연료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알버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산업을 억압하려 한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트리도 가문은 알버타 보수층에게는 2대에 걸친 원한의 대상입니다. 전임 총리였던 저스틴 트리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진 피에르 트리도 전 총리가 오일 쇼크 당시 알버타산 석유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 동부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수당 정부 시절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알버타 분리 독립 주장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치적 소외와 재정적 불만은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분리주의 여론이 눈에 띄게 커졌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대망의 두 번째 이유, 그분의 등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아랫동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캐나다를 합병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광인 취급을 받을지언정 세계 최강 대국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방구석 망상 취급받던 알버타 분리주의자들에게 묘한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이었지만 트럼프가 상식의 뉴노멀 시대를 열어버리자 이 급진적인 주장이 예전보다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현직 알버타 주 총리인 다니엘 스미스조차 분리, 독립까지 거 만들 거 뭐 있노? 라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캐나다 주요 언론들은 주 총리의 발언을 정치적 쇼맨십으로 평가하며 실제 독립투표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총리가 시위대 여론에 호응하며 국민투표, 정족수 기준을 낮추면 합법적으로 분리투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은 과거 알버타주 정부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단풍국 텍사스라 불리는 알버타의 분리주의 여론은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에 누적된 정치적 좌절감, 뿌리 깊은 재정적 불만, 그리고 아랫동네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질까지 더해지면서 이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지 아니면 선거 직후에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캐나다 총선 결과까지 뒤집고 잊혔던 알버타 분리, 독립 이슈까지 예토 전생시키는 등 그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이제는 예측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캐나다의 내부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알버타의 움직임이 캐나다와 북미,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